자, 이제 챕터 12장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 간 통신 그 예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 페이지는 3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하고 계시고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만드는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서브박스라고 한번 만들어보자. 대응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새 프로젝트 클릭해서 사용하시고 서버 박스 BUX. 이 패키지는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네요. 아티팩트 아이디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고 있고요. 그 여기 세부 박스라고 썼고 아티팩트 아이디가 지금 선박스로 구별을 하고 있고 패키지는 올소문자로 패키지는 올소문자로 만들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으시고 서브박스라고 함께 만드시고요. 메이븐을 사용할 거예요. 지금 이제 자바이고 언어는 자바이고 메이븐을 사용할 거고 그룹에 있는 컴점 스프링 부트고 이제 서브박스라는 알티팩트 아이디로 패키지가 기본 패키지는 컴 밑에 스프링 부트 밑에 서브박스 올소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패키지는 자바 17 버전이고 자르 파일이고 프로퍼티스를 사용할 거다. 넥스트 눌러주세요. 그 스프링 부트 이 라이브러리랑 스프링 부트 버전이 중요하죠. 3.5.16 버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저희 이제 DTO를 함께 만들어 쓰시는데 DTO에 세터 벡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스트림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 멤버 DTO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럼버 라이브러리라는 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럼버 라이브러리 다른 거 전부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모듈에 해당되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모듈만 여기 보시면 웹 모듈에 스프링 웹 모듈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이 웹 모듈에 속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쓰는 게 지금 여기 됐습니다. 웹 모듈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체크를 해서 넘기셔도 되는 거예요. 컴필레이션 우리가 썼던 것처럼 이렇게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디벨로퍼 툴스나 아니면 컴플레이스 프로그레스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체크를 하셔도 되고 DB까지 안 갔다 오니까 DB에 해당되는 것은 체크를 안 했어요. 딱 필요한 거는 이제 웹 모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게터 세터 투스트림 메소드이니까 럼버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포함한 여기 럼버과 스프링 웹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세요.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됐으면 생성하고 누르세요. 누르시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여기 이제 왼쪽에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전부 다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다 지나고 이제 정성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셔야 돼요. 다 기다리시면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가 한 개 생깁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포트가 8080인데 80을 쓰든 80%를 쓰든 다른 서버를 만들 때는 이제 포트가 달라야 한 컴퓨터에서 얘를 이제 실행할 수 있어요. 원래는 컴퓨터가 다른 데 가서 이제 있는 것들을 가져온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같은 컴퓨터에서 서버를 두 개를 돌려요. 서버 두 개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포트를 다르게 하셔야 서버를 두 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스에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제 서버 포트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서버스 포트에서 쓰시고요. 포트 번호를 이제 좀 큰 거 여기서는 9000번대를 사용했는데 9090 선했습니다. 9090 요거는 이제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요. 9090 보통의 경우는 이제 9000번대 이상 쓰시면서 이제 9001, 9002, 9003 이렇게 이제 포트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9090 이렇게 썼고요. 9000번대는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쓰는 포트가 아니라서 저희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똑같은 포트를 두 개, 세 개 돌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다른 포트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제 여기 보니까 클루드 컨트롤러라고 이제 한 개 만들었는데 레스트 컨트롤러입니다. 레스트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하자.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 멤버 DTO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멤버 DTO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인데 멤버 DTO가 어딨냐면 그 뒤에 그 35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멤버 DTO를 먼저 만드세요. 아시겠죠? 먼저 만들어서 처리하시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패키지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쓰시고요. DTO라고 만드시고 DTO 안에 그 멤버 DTO라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여기 자바 밑에 기본 패키지가 있는데 기본 패키지 밑으로 DTO를 만드세요. 새로 만들기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 .dto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DTO에다가 멤버 DTO를 만듭니다. 책 페이지는 354페이지. 이 교재 이름이 이제 스프링부트 3 핵심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에서 나온 예제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으시고요. 새로 만들기 해서 클래스,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 이름은 멤버 DTO입니다. 멤버 DTO 이렇게 썼고요. D는 대문자, T는 소문자로 썼네요. 소문자로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었으면 지금 이제 센터 게터 투스트링 메소드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프라이빗 변수를 써서 사용하는데 센터 게터 투스트링 메소드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 변수를 뭘로 만드냐? 프라이빗 변수로 스트링으로 뭐 그 회원이니까 스트링으로 이제 네임이 필요하다. 네임 세미콜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변수로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프라이빗 변수로 쓰시고 스트링이겠죠? 스트링으로 뭐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세미콜론. 또 프라이빗 변수로 그 올가니제이션 기관 소속에 해당되는 기관이 어디냐? 스트링으로 저희가 올가니제이션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3개에 해당되는 것을 썼고요. 얘가 지금 밑에 거는 센터 게터예요. 센터 만들고 게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투스트링 메소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만들 수 있는데 골뱅이 저희가 로봇 라이브러를 썼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붙이면 센터 게터 투스트링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여기 보시면 관련 주제 만들어서 쓰는 게 센터 게터 투스트링 메소드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 코드 컨스트럭터 요구되는 아기먼트 컨스트럭터 이런 게 관련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이런 게 써서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 게터 equivalence to 이거 센터 게터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to string 메소드 그 다음에 해시 코드 equals하고 해시 코드 이런 게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하나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기입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로 해결해서 이제 작성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로봇 라이브러리는 이제 컴파일할 당시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클래스에 가면은 이제 프라이빗 변수에 세터 게터가 생겨져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그 컨트롤러에 다시 오시는 거죠. 지금 이제 멤버 디테일을 썼고 컨트롤러를 다시 와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얘에다가 이제 그 패키지를 뭘로 만드느냐? 패키지는 컨트롤러 만들었겠죠? 컨트롤러. 여기다가 그 비원 패키지다 우측 마우스 누르고 새로 만들기 패키지를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컨트롤러 한 개, DTO 한 개. 되게 쉽네요. 이렇게 만들어 썼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이제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드셔야 되죠. 클래스 만들어야 되는데 컨트롤러 이름이 클루드 컨트롤러라고 이제 이름을 쳤습니다. 그 클루드가 이제 무슨 뜻이지? 이제 무슨 의미로 썼는지는 알아야 이제 내가 야 이거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뜻이 뭐지? 클루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뜻을 찾아보시면 원인 불명의 질병 뭐야? 네 모험을 더 나온 것 같아.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CRUD, 영어에 CRUD라고 쓴 것 같아요. CRUD 컨트롤러다.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로드로 되어 있는 게 그냥 이런 뜻은 아니겠죠. 다운, 오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컨트롤러인데 CRUD에 관련된 컨트롤러입니다. 라고 이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RUD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었다.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서 이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거나 다른 서버가 이제 그 API 형식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컨트롤러이거나 저희가 REST 컨트롤러 API 형식으로 이제 쓰는 REST 컨트롤러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핑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request 매핑을 시켜서 가져갈 때 뭐라고 가져가느냐, 그 API/API라는 거 밑에 V1 밑에 V1이죠. VN 아니고 큰 CRUD-API 이렇게 해서 가져가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URL을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API 밑에 V1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CRUD-API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 컨트롤러에 이제 접근하시려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매핑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get 매핑, 뭐 무슨 매핑 해가지고 이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메소드를 만듭니다. 밖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 퍼블릭이고요. 리턴 타입은 뭐 스트링인데 스트링으로 가져가는 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지금 getName 이름을 가져가는 getName을 가져가는 걸 하게 만들었어요. 가져가놨고 주관을고 엔터. 여기 멤버를 사용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건 안 썼고요. 바로 리턴 쓰고 리턴 사용하시고 이제 쌍따옴표 찍어서 하드 코딩 했습니다. 하드 코딩 하셨고 이제 플래처라고 이제 집어넣은 거죠. 플래처라는 이름을 얘가 getName을 호출하면 플래처라는 이름을 써야 되고 얘는 이제 매핑이 돼야 되니까 얘는 이제 get 매핑을 이용해서 써놨습니다. 뒤에 가로가 없어요. 없으면 이제 클래스에서 붙어 있는 거랑 동일하게 쓰시는데 클래스로 붙어 있는 것을 get 방식으로 받아가는 거죠. get 방식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이제 이름을 부르는 이런 게 됩니다. getName 해가지고 이름을 불러서 처리하는 게 됩니다. 이거 URL은 이제 get 방식에 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저희가 get 방식에 이제 사용하셔야 되고 URL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이대로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getName 이게 호출당해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될 거다. 뭐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public 썼습니다. public 작성을 했고요. public이고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이 string이고 그 다음에 get 받아갑니다. valuable이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값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뭔가 넘어오면 값에 해당되는 것을 넘겨봤자 가려고 골뱅이 그 URL 안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pass valuable이라는 어택시를 붙여야 되고요. 스트링이고 여기다가 valuable이라고 이제 써놓는 거죠. 써놔서 사용하시고 중괄호고 그 다음에 리턴하자. 넘어온 것을 리턴해서 바로 넘겨주자. 이렇게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여기 패스 밸류는요, 이제 그 패스 안에 밸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핑을 시킬 때 골뱅이 get 매핑을 시키는데 중간에 보니까 사이에다가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으시고 get 매핑에서 쓰시면서 그냥 쌍따옴표 찍고 이제 그냥 쓰셔도 돼요. 밸류 안에다가 집어넣자. 이걸 안 쓰셔야 됩니다. 슬래시 쓰시고요. 중간에 중간 거에 valuable이라고 써라. 이 밸류어블은 이쪽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여기 밸류어블인데 패스 밸류로 여기 패스 안에 URL 매핑되어져 있는 거 안에 이제 값이 있어요. 이런 뜻이죠. 값인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밸류어블입니다. 여기 다르면 여기 밸류어블에다가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get valuable 이렇게 get 이름이 밸리 R이네요.
밸리어블, 메소드가 get 밸리어블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리턴 바로 리턴합니다. 리턴해주는 처리되면 이제 리턴해주는 걸 쓰시고요. 그 URL은 여기다가 이제 URL에다가 뭐라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get 방식이고요. 얘도 get 방식인데 URL 방식은 여기다가 get 방식에 해당되는 걸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해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슬래시 그 LE 이렇게 쓰시면 이제 LE가 리턴돼서 나가는 거죠. 요게 지금 LE로 리턴돼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웹장 이렇게 쓰시면 웹장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요게 맨 앞 뒤에 게 이제 그 값이 됩니다. get 방식으로 넘겼을 때 이 값이 돼서 걔를 이제 리턴하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람이라고 get 방식으로 파람이라고 쓰면 파라미터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사용할 건데 이제 파라미터로 이름을 받아요. 네임, 물음표 네임 이렇게 써서 사용할 거고요. 그 퍼블릭 그 35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퍼블릭으로 이렇게 한 개 잡았고요.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get name with 파라미터 with 파라미터에서 썼고요. 그래서 여기다 골뱅이 request 파람 저희가 request 파라미터로 넘어온다. 여기 썼고 뭐가 넘어오냐면 스트링 파라미터로 넘어온다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이름이랑 다 같으면 네임이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중괄호 중괄호 사이에다가 바로 리턴해서 리턴 쓰시고 뭐 헬로우 앞에 붙이고 자 헬로우 그 다음에 점 쓰시고 이렇게 띈 다음에 상따옴표 붙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넘어오는 네임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해 주시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느낌표 한개 붙이죠. 느낌표 이거 붙여서 맨 마지막 세미콜론 찍어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호출해야 되겠죠. 골뱅이 get 매핑을 썼고요. get 매핑 사용하고 있고요. 상따옴표 찍어서 슬래시 파람이라고 붙였어요. 가르라고 나왔어요. 가르라고 쓰시고 이제 파람 슬래시 파람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파람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자 이런 얘기죠. 그 얘도 get 방식이고요. get 방식이고 넘어오는 게 이제 그 슬래시 여기 파람이라고 넘어야 되고요. 슬래시 파람 이게 파람이 이게 데이터인지 아닌지 이제 그 알아야 되는데 물음표 다음에 그 저희가 파라미터로 네임이라는 게 오니까 네임 쓰시고 그 다음에 뭐 LE 홍길동 LE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시면 파라미터가 넘어와서 사용하시면 이쪽에 들어가서 이쪽이 처리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get 방식으로 이제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전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보시면 이제 뭘 하나 이런 거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제 매핑 중에서 포스트 매핑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좀 쓸 건데 데이터가 많아요.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포스트 매핑을 이용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받는 걸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소드를 만들면 퍼블릭이고요. 리턴 타입은 response entity를 받을 거고요. 여기 뭘 넘기냐면 이제 멤버 DTO를 이제 담아가지고 넘기려고 합니다. 메소드 이름은 이제 get member입니다. 멤버 자체를 전체 이제 통째로 받아낸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다가 이제 골뱅이 쓰시고 골뱅이 request 지금 그 request body를 이용해서 JSON 데이터가 넘어온다 이거죠. 넘어오니까 이제 여기 맞춰서 이제 저기 쓰자. 그래서 member DTO로 이렇게 받아내고요. 받아내서 이제 request라는 걸로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콤마 라고 썼고요. 이름이 request가 좀 헷갈리지 않을까? 어쨌든 썼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request 파람이라는 걸로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넘어와도 이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름 쓰고 있어요. 스트링의 네임입니다. 네임 써가지고 콤마 쓰시고요. S자가 대문자, 지금 S가 대문자니까 마우스가 되면 대문자 생성합니다. 생성을 해. 대문자 S. 예.
대문자 S 스트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파람이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썼습니다. 파람에 든 게. 파람의 스트링인데 그 다음에 네임이 아니라 이메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오르가니제이션 이렇게 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파라미터를 받아요. 됐죠? 받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하고 주문을 받고 안에다가 처리한 내용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작업점에서 리퀘스트에서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처리를 하자. 투스트링이 있어가지고 그냥 찍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멤버 DTO를 해서 셋으로 해서 이메일에서 오르가니제이션을 이제 해서 걔 해당되는 것을 넘기자. DTO에 넘기자. 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으시네요. 리퀘스트라고 쓴 거는 그 멤버 DTO를 만들어 가지고 넘기려고 이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 멤버 DTO는 제이슨 데이터로 넘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얘는 파라미터로, 리퀘스트의 파라미터로 넘어와서 키 앤 밸류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경우, 이런 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out 뭐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를 그냥 찍는 걸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투스트링 메소드가 있으니까 각 항목의 내용을 다 찍을 수 있는 거죠. 찍어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멤버 DTO를 선언해서 이렇게 멤버 DTO 선언하신 다음에 이거로 뉴에서 생성을 합니다. new 멤버 DTO를 생성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데이터를 담아두세요. 데이터는 이메일, 네임, 이메일, 오가니제이션을 전부 다 담습니다. 그래서 뭐 그 멤버 DTO에다가 DTO 점 쓰시면 set name을 써서 이제 그 네임을 여기다가 담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자.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3개입니다. 3개인데, 그 다음에 담을 거는 이제 네임,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을 담으시고, 넘어오는 이메일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하자. 그 다음에 set 다운에 이메일이 아니라 오르가니제이션을 쓰고, 넘어오는 오르가니제이션을 여기다가 쳐서 담자. 그럼 DTO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다 만들었으면 요거를 이제 넘기는 걸 하겠습니다. return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response entity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쓰시는데, 점 다음에 status, OK. 스테투스는 HTTP 스테투스에 .ok 이제 잘 처리가 됐어. 이 정도 써주시고요. 점 다음에 바디 안에 방금 전에 만들었던 멤버 DTO를 집어넣어가지고 넘겨봐. 제이슨 데이터로 넘어가고요. 받는 데서 제이슨 데이터로 넘겨받을 거예요. 넘겨받아서 사용할 거고요. 지금 이제 제이슨 데이터로 입력받은 거는 이렇게 리퀘스트 바디로 받아서 제이슨 데이터 넘어오는 거는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오는지 해서 찍었습니다. 찍어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이메일, 오가니제이션 넘어오는 항목별로 넘어오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멤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멤버를 바로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입력된 거를 바로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입력을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제이슨 데이터로 넘기는 리퀘스트를 여기 멤버 데이터 DTO에 맞는 멤버 DTO에 맞는 제이슨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받는 거죠. 항목별로 받아서 이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임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얘는 포스트 방식이니까 이제 그래서 네임이라는 항목의 이름이 네임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서 받습니다. 네임 받기. 얘는 네임 항목 인풋 태그나 이런 거는 항목 받기를 합니다. 받기를 하시고, 밑에 있는 건 이메일 받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풋 태그 이렇게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는 인풋 태그에 이메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야 되고, 오르가니제이션도 이제 이렇게 받기를 처리합니다. 위에 거는 제이슨 데이터 만들어서 이제 리퀘스트 바디에 있는 놈을 갖자. 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매핑은 여기다 포스트 매핑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골뱅이 이제 포스트 매핑, 포스트 매핑 그냥 써놨고요. 그러면 포스트 매핑을 쓰시면 깃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깃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 API v1 crud-api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깃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올 때 사용합니다. 이거는 폼 태그에 메소드 있거나 포스트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작스 처리해서 나 포스트 데이터 넘길 거야 라고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처리를 해주시면 얘가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가고 넘길 때 이제 제이슨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넘기면 리퀘스트가 받습니다. 리퀘스트가 받아서 처리가 되고요. 얘를 이제 네임이나 이메일 오거니제이션을 따로따로 이렇게 인풋 태그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키에 해당되는 것도 넘기시면 이거는 따로 받아가지고 데이터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테스팅해서 나중에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를 넘겨도 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넘겨도 처리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선언해서 위에 있는 것처럼 선언해서 제이슨 데이터 받기, 항목별로 여기 밑에 거는 항목별로 이제 넘겨준 데이터 받기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받아서 이제 그 둘 중에 데이터가 있는 쪽을 이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써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로 넘어오는 거는 그냥 출력만 했어요. 출력만 했고 항목별로 넘어오는 거는 DTO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으십니다.